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그 재개발 지정 요청을 했죠. 근데 어저께인가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됐는데 10개 발표가 됐죠. 근데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뭐 카톡방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막 했을 건데, 뭐 거기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요 현장들을 제가 웬만한 현장들을 좀 가봤어요. 가봤는데, 저희 이전 회원들도 가보신 적 있었죠. 같이. 현장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 현장들보다 여기에 있는 현장들 중에서 노후도나 정말 필요성이 높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게 먼저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요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령을 볼 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게 그 법에 이렇게 정해져 이렇게 딱 써 있으면 요거는 뭐 가로치고 이건 뭐다 이렇게 써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써 있어요. 그냥 법리적 흐름에 그냥 그 뉘앙스를 읽어야 되는데 이게 누가 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디를 할 수 있느냐는 이제 요건이잖아요, 요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절차고. 근데 여기가 사실 첫 시작점이죠. 근데 우리 일반인, 우리 그냥 힘없는 우리 서민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있고 요청하는 권한이 있는 게 있고요. 제한하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요구는 당연적 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의 주체자로서 이렇게 해달라고 강하게, 그럼 상대방이 이걸 안 해줄 수 없는 게 요구고요. 요청은 당연적 권리가 아니고 나한테는 그런 힘이 없는데 좀 제발 좀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게 요청이에요. 제안은 그거보다 더 떨어져요. 제안은 해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슬쩍 건드려 보는 거죠. 그런데 요구가 됐든 요청이든 제안이 됐든 간에 검토를 하기 위한 요건들은 다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의 기본계획도 요건이 있고요. 재건축이 구역 지정 요건도 있고요. 가로수 정비 사업의 조합 설립 요건도 있고 다 요건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요건이 있어도 그 요건이 해당이 됐을 때에 그러면 그 요건을 해당이 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느냐, 재개발되게 해달라, 아니면 요청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제한으로 그치느냐는 잘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뒷부분을 보여드릴 건데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구의 권한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건만 만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냥 재개발 기본계획에 노후돈 몇 프로, 그다음에 뭐 호수미터 접전은 몇, 그다음에 뭐 주거정비 주수는 몇 점 해가지고 막 쭉 맞춰가지고 100점, 여기는 요건이 딱 맞네, 여긴 재개발 지역이네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해도 관에서 보기에 거기는 이제 우리 표가 안 나올 것 같으네, 거기는 안 해줄 거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냐가 제일 첫 번째라는 거죠. 어떻게라고 하는 거는 절차인데, 이 절차는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딱 방침, 기본계획, 구역 지정, 조합 설립과 이렇게 쭉 절차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행정청의 어떤 권한 범위 내에서 빨리 가게 해주는 게 신통, 모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줄 쳐서 공부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금 제가 민간 자격을 하나 준비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진짜 무슨 자격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재테크를 잘하기 위한 거라면, 이게 내가 공부하는 이 방법이 이게 줄쳐서 외우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힘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령을 공부할 때 이 법령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나하나 공부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힘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돈을 벌어줄 건지.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예, 진짜 그냥 이거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되는 거다,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내막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구나 요청, 제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신청이 됐다고 해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걸 그걸 기속행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청에 재량이 가미되는 거를 재량행위라고 불러요. 물론 이 재량행위도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되게 많이 나눠져요. 그런데 보통 크게 나누면 기속행위는 말 그대로 당연 요구에 의한 당연 승인이나 허가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가나 이런 것들은 재량행위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딱 된다고 해서 접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협의 의견으로 가서 기속으로 가지 않고 재량으로 가는 경우라면 아무리 우리가 주장을 해도 인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가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는 요구할 수 있고 기속행위에 가는 사업들, 우리는 많이 그걸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기속행위로 가는 사업들은 사업들이 대부분 다 작아요. 그래서 그게 국가적인 데미지가 없는 사업들은 다 거의 대부분 기속행위죠. 내가 내 집을 짓는 게 기속행위거든요. 내가 내 집을 지을 때 건축사한테 가가지고 설계도면을 가져와서 구청에다가 나 집 짓게 해줘 하면은 집을 짓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야, 3층을 지으라는데 너 4층을 지었어. 이건 안 되지만 3층을 지으라고 했더니 3층을 지어서 가지고 오면은 법의 요건이 없으면은 다 당연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건축 허가를. 이게 바로 기속행위라는 거고, 재량행위는 이건 인가권자의 진짜 재량이 있는 거죠. 나 쟤랑 술 마셔봤더니 제가 인상이 더러워. 물론 그거를 표현하진 않겠지만, 다른 이유를 대겠지만, 이유를 댈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 얘네들은 인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다른 이유를 대려서, 하지만, 어쨌든 그 간에 그거는 재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게 재량이냐 기속이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그 재개발 지형 요청을 했죠. 근데 어저께인가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됐는데 10개 발표가 됐죠. 근데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막 카톡방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막 했을 건데, 뭐 거기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요 현장들을 제가 웬만한 현장들을 좀 가봤어요. 가봤는데, 저희 이전 회원들도 가본 적 있었죠. 같이. 현장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 현장들보다 여기에 있는 현장들 중에서 노후도나 정말 필요성이 높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게 먼저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요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